부터 지금 가정 6차시 하는 건데 얘들아 선생님은 이 화면이 좀 어두운데 너희 화면은 어둡지 않니? 어둡지 않으면 밝아. 오케이. 그러면 됐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있지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이거 여기까지 호기심이 많아져서 여기 호기심이 많아져서 질문이 많다. 여기까지 우리 했었거든. 그래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고 오늘서부터는 이 미음번 이거 할 차례야. 미음번 여기 할 차례인데 미음번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할 게 있어.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영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 그 다음 아동기, 뭐 청소년기, 그 다음 청년기, 뭐 이렇게 등등등 나가는데 얘네가 되게 독특해. 아동기하고 얘네는 좀 비슷한 인간의 부류에 속하는데 얘네도 인간이긴 하지만 유아기에 되게 독특한 특성이 있어. 특히 어떤 부분에 독특하냐면 얘네가 사고하고 그 다음에 언어 면에서 되게 특이한 면이 있어. 대표적인 얘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이 강해. 예를 들면 지금부터 요 얘기 할 거야. 먼저 사고 얘기합시다. 날 좀 봐봐. 날 봐. 여기 앞에 봐. 여기 이렇게 산에 누가 사는지 알아? 산에 잠깐만. 산에 조금만 위로 기울게 미안.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 산에 집이 한 채 있다 얘들아. 여기 집에 누가 사냐면 영희가 살아. 근데 영희 몇 살인지 알아? 5살짜리 여자애야. 근데 이 영희가 누굴 좋아하냐면 토끼를 좋아해. 그래서 그 앞에 토끼가 이렇게 영희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영희한테 말해. 영희야 안녕? 그러면서 너 토끼 좋아하는구나. 동물 좋아하는구나 했더니 영희가 네 선생님 저 토끼 좋아해요. 너희 집 앞에 토끼 있는 거 보여? 네 보여요. 너희 그러면 영희야 너희 집 앞에 있는 토끼 좀 그려볼래?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 토끼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그런데 영희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어. 근데 오빠는 산을 하나, 둘, 세 개를 넘어서 있는 요 학교에 다녀. 근데 오빠는 지금 여기 학교에 철수가 다닌단 말이야. 철수는 학교가 있어. 근데 지금 학교에서 귀가 시간이라서 이렇게 해서 철수가 이제 걸어오고 있단 말이지. 근데 영희한테 물어봐. 영희야 오빠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 학교 갔어요. 지금 학교에서 오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는 산 하나, 둘, 세 개를 넘어야 갈 수 있는 학교잖아. 오빠는 영희야 오빠는 토끼가 보일까? 야 오빠는 토끼 보이냐 안 보이니? 토끼 당연히 안 보이죠. 산으로 가려져 있잖아. 근데 얘는 뭐라 하냐면 네 오빠도 토끼 좋아하고요. 오빠도 이 토끼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오빠가 보는 토끼 좀 그려볼래? 그럼 얘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려요. 오빠가 보는 토끼도 똑같이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잠깐만. 오빠가 보는 토끼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요. 얘들아 잠깐만 미안. 똑같이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오빠가 보는 토끼도 똑같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희가 보는 토끼나 오빠가 보는 토끼나 이거를 같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같은 걸로.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이런 면이 있어요.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 다시 좀 할게 미안.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토끼랑 이게 같은 토끼가 아닌데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 입장에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지만 오빠 있는 위치에서 토끼를 보는 걸 이해를 못해. 나는 여기 있고 오빠가 저쪽에 있잖아. 그래서 오빠 위치에서 이걸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희는 산에 2개 있는 거 생각 못하고 철수 있는 위치를 입장을 생각 못하고 철수가 마치 자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이거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 위주로 생각할 수 없어. 그러므로 부모님이 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쟤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이 이 아이들한테는 잘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언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언어.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긴 지금 놀이터라는 장면이에요. 놀이터. 여기 A가 있어. A는 영희야. 영희 5살이야. B라고 할 것도 철수. 5살. 둘이 친구예요. 근데 얘네 뭐하고 노는지 알아? 영희가 이렇게 말해. 나는 두꺼비집 짓고 놀 거야. 그러면서 나는 두꺼비집
1층짜리 지었어. 멋있지 않아? 하고 철수한테 말했더니 철수는 이 말을 받아서 뭐라 하냐면 나 오늘 점심으로 계란찜 먹었다? 이렇게 답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 그래서 얘가 이 말을 또 받아서 뭐라 하냐면 나는 두꺼비집 뭐지? 두꺼비집 2층으로 지을 거야. 그랬더니 얘는 또 이 말을 받아서 뭐라냐면 엄마가 소떡소떡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걸 받아서 또 얘 뭐라 하냐면 난 두꺼비집 3층으로 지을 거고 다 지으면 부셔버릴 거야. 부실 거야. 근데 얘 이 말 받아서 뭐라 하냐면 아빠가 초코케이크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말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가는데 얘는 완전히 음식 얘기만 하고 얘는 완전히 무슨 얘기만 하냐면 두꺼비집 얘기만 한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언어에 있어서도 언어가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얘네가 완전히 자아 중심적인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서 철수는 음식 얘기만, 영희는 두꺼비집 얘기만 해도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돼요. 동문사답인데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자아중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엄마가 이 두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와 둘이 잘 노는구나. 영희하고 철수가 잘 노는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되게 독특한 특성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음번 여기 쓰셔. 미음번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미음번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얘네는 이런 언어를 써요.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해요. 자기중심적 언어 사용. 쓰셔. 자기중심적 언어 사용.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하다가 점점 사회화된 언어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 언어를 사용하다가 점점 이제 다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다른 아이들의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죠. 그 밑에 박스 봐봐. 두 명의 유아가 모래밭에서 놀이하는 동안 한 유아가 어디에 집을 만들까 했더니 다른 유아가 내 옷 좀 봐. 그 전혀 다른 동문서답하는 거 이런 거 무슨 언어라고? 다시 한번 쓰세요.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쓰세요.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지적능력 발달.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날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아까 쓰셔. 아까 영희가 철수 오빠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를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해요. 자기중심적 사고, 나 위주로 사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이나 다른 사람 그걸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말해요. 그 다음 니은번 그럼 좀 빨리 나갈게. 모든 물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얘네들 아픔을 느껴. 이거 예를 들면 뭐냐면 너희가 많이 보는 거 옛날에 미녀와 야수라는 애니메이션 봤잖아. 미녀가 야수집에 갔더니 밤에 세상에 차추전자 아줌마, 빗자루 아저씨, 괴정식의 아저씨가 막 살아있고 밤에 식탁에서 막 촛불 아줌마들 막 나와서 춤추잖아. 그래서 모든 게 살아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치면 선생님 책상 외쳐요. 책상 아프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막 자기가 애착하는 토끼 인형 같은 걸 빨면 엄마 세탁기 안에 그렇게 물 있는데도 토끼를 넣으면 어떡해? 토끼 아프잖아. 이 아픔을 느낀단 말이야. 하고 아픔을 느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물체, 내가 있는 모든 물체는 살아있어.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 너무 추운데 추우니까 저렇게 햇빛이 구름 속에 싹 숨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물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 쓰셔. 물활론적 사고를 해요. 모든 물체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모든 물체 살아있다. 그리고 디귿번 상상력 호기심이 발달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끊임없이 쓰셔. 그래서 뭘 하냐면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끊임없이 질문해요. 얼마나 끊임없는지 아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질문해서 밤에 잘 때까지 질문을 해요. 엄청 스레 질문 많이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애들은 관찰, 모방.
얘들아 쓰고 있는 거지. 모방,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사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했지만 야, 얘들아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다. 관찰과 모방, 놀이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얘들아, 아이들은 놀이, 아이들은 놀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놀이 말고 놀이가 엄청 중요한데 잠깐만. 우리는 어떤 걸 학습하려면 배워야 되잖아. 배움. 근데 뭘 통해서 배우지? 교과서 또는 도서 이런 걸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유아의 경우에는 뭘 통해서 배우냐면 장난감. 이 장난감이 곧 우리의 교과서야.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가 단지 그냥 힐링, 휴식이 아니라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1번 배워요. 배움. 또 2번 중요한 게 있어.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져. 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더니 집도 낯설고 유치원도 낯설고 사람들 모두 내가 낯선 사람이야. 나 너무 불행해. 그런데 엄마가 얘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 가서 아주 매일 막 3시간씩 놀아줬어. 충분히 놀아주면 이 아이는 이 충분히 논 걸로 인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집이나 유치원이나 사람에 대한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이 놀이는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특히 유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집에서 엄마들이 장난감을 관리할 때 장난감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죠. A는 이런 통에다가 야 여기다 다 담아 지저분해서 다 담아가지고 애가 막 블럭 꺼내 로봇 꺼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랍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엄마가 여기 아래는 블럭 놓고 여기는 인형 놓고 여기는 종이, 가위 이렇게 정리해 놓는 사람 있잖아. 언제든지 쉽게 꺼냈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엄마는 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장난감을 꺼내서 이거를 놀이로 만들기에 되게 적합한 이런 환경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놀이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고요. 이 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뇌 발달이라든지 정서적, 사회적 발달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른이 됐을 때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애기가 어린데 막 영어 학원 보내, 뭐 프랑스 학원 보내, 태권도 보내, 피아노 보내 막 이러면서 애를 영재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거 특출난 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놀이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 놀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변화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아이들은 관찰을 하잖아. 그러면 이 관찰하는 것 통해서 이거를 모방해요. 모방하고 이 모방한 걸 그대로 행동으로 가져와. 그러므로 아이들은 모방할 때 너희들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이런 애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아이들이 갖지 못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스펀지. 쫙쫙 빨아들여요.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되게 바빴어. 또 운전하고 와서 막 운전하면서 야 지금 바쁘니까 빨리 유치원 가자. 엄마 회사 늦었어. 그러고 갔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앞을 쫙 끼어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가는 길에 진짜 사고 날 뻔했어. 근데 사고를 간신히 모면해가지고 간신히 끼어냈는데 이 오토바이가 엄마가 너무 괘씸한 거야. 그래서 운전을 막 오토바이 따라가서 창문 쫙 내리고 그 오토바이 그 사람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손가락 욕을 딱 했어요. 그걸 보고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그 다음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아이는 뒷자리에 앉아서 문을 내리고 손가락 욕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엄마가 어떤 열받은 일이 있어 집에 와가지고 막 전화통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감정이 막 격해져서 전화통에다 대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했다. 그럼 아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와서 장난감 전화기를 대고 고민형한테 욕하죠. 집에서 아빠가 막 담배를 피시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아이가 봤다 하면 아이는 그대로 가서 이 담배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인형이랑 대화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편지에다 대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무슨 부모님 어쩌저쩌 이런 말들을 막 썼다면 아이들도 저기 유치원 가가지고 아버지가 썼던 문체 그대로 쓰려고 노력해요.
아버지가 했던 말, 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인다는 거죠. 아이들은 관찰하고 그걸 모방하면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때 유아기 때 말이나 행동 되게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높임말을 가르쳐주고 싶냐? 그러면 부모가 먼저 부부 사이에 또는 어른들 사이에 높임말 쓰시면 되세요. 아이들의 책을 잘 읽히는 아이가 되고 싶냐? 그러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는 아이들 굉장히 모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기 때 아이들이 모방하는 이런 습성을 이용해서 좋은 습관을, 좋은 언어 습관을, 좋은 정돈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여튼 그렇다는 거.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잘못했다.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관찰, 모방, 놀이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봅시다. 4세 이후. 4세 이후 형태, 구별, 부피, 높이, 대소 이건 아직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뭐가 더 크고 대신 이거 동그라미야, 세모야, 네모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별이야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 일 수 있고 부피도 크다, 적다, 높다, 낮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 여기 잠깐 볼래? 어떤 영희가 있어. 영희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서 5살 여자애한테 물어봤어요. 영희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비거의 물이 이만큼 있어. 이거 1번이야. 그 다음에 이거 2번이야. 아가들 1번이 많아, 2번이 많아? 1번이 많아, 2번이 많아? 손으로 해보세요. 1번이 많아, 2번이 많아? 1번이 많아, 2번이 많아? 1번이죠. 1번.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런다. 얘들아, 이거 빨간색 구슬 4개, 8개야. 빨간색. 이거는 파란색 3개야. 이거 파랑이고, 이건 빨강이야. 빨간색 구슬 8개하고 파란색 3개 있어. 어떤 게 더 많아? 라고 물으면 빨간색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거는 길이가 이렇게 긴 끈이 하나 있어. 이거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 요만한 끈이 있어. 1번이 길어, 2번이 길어 하면 애들은 1번이 길어요.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이게 비커의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1000ml야. 그런데 이거를 부을 거야. 어디다 부을 거냐면 이런 실린더에다 이걸 부을 거야. 밑창이 좁고 높이가 높은 데다 부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번. 이걸 다 부은 다음에 똑같이 또 1000ml를 담아. 똑같이 1000ml. 1000ml 또 담아. 그런 다음에 이걸 부어. 어디다 붓냐면 이렇게 밑창은 넓고 높이가 낮은 데 부어요. 그럼 얘는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거 2번이야. 똑같은 1000ml를 하나는 1번에다 붓고 하나는 2번에다 부었어. 하나는 1번에다 붓고 하나는 2번에다 부었단 말이죠. 아이들한테 어떤 게 클까 하고 물어봐.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1번이 더 커요. 또는 2번이 더 커요. 이렇게 말해요. 둘 다 같다라고 말한 사람은 적어요.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아이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라고 말해도 아이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넓이하고 높이와의 관계를 이해 못해. 다시 말하면 보상 개념. 다시 말하면 밑창이 좁고 높이가 높은 거, 밑창이 넓고 높이가 낮은 거, 이걸 보상의 개념들을 아이들은 가질 수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야. 또 하나, 아까 말했듯이 빨간색 구슬이 8개가 있었어. 이 8개 보고 얘들아 빨강이 맞니? 아니면 파랑색 5개, 3개가 맞니?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이게 많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 빨강이 많니? 빨강 구슬이 많아? 아니면 그냥 구슬이 많아? 하고 물어봐. 얘들아 대답 좀 해볼까? 빨강 구슬이 많아? 구슬이 많아? 진짜? 맞아. 구슬이 많아. 이게 전체 구슬에 이건 빨간색, 파란색이잖아. 이거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합인데 아이들은 집합인데 이 집합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단지 보이는 대로 선생님 빨강이 많다니까 왜 자꾸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리본을 묶어도 야 이거 리본 묶어볼래? 아니 리본이란다. 끈으로 묶어볼래? 그럼 끈으로 이렇게 그냥 쫙쫙 이렇게 묶는 건 돼. 이런 건 되는데
여기에다가 리본으로 한번 해봐서 이걸 매듭을 져서 이렇게 매듭을 져서 이걸 리본으로 예쁘게 묶는 거 매듭 지고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소 구별할 수 있고 끝묶기 할 수 있고 뭐 높낮이 구별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아주 단순한 것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더 많고 적고 뭐 이런 것만 구분할 수 있지 이렇게 보상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와 있는 집합 개념이라든지 이거 전혀 이해 못해요. 그 말이 아까 여기 써 있는 거, 아니 써 있진 않지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뭐 집합 개념 없어. 그 다음에 보상 개념 이런 거 없어. 이렇다는 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6세가 되면 과거, 현재, 미래 등에 쓰셔요. 시간적 흐름을 이해해요. 시간적 흐름을 이해. 그래서 이 정도는 애들이 6살만 되면 엄마 10번만 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올 거야. 이렇게 시제를 미래형으로 쓸 수 있어요. 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엄마 어저께 내 생일이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는 거 가능해. 그래서 시간적 흐름을 이해한다는 거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정서 발달 갑시다. 정서. 이 정서라는 건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감정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아이들 중에 되게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때 제1 반항기가 있어요. 물론 너희들도 반항하지만 얘네들도 못지않아. 그래서 1번 기억권 쓰셔. 자아의식 형성. 자아의식 형성. 제1 반항기라고 해요. 얘들아 희한하지? 제1 반항기가 있으면 제2 반항기도 있을까요? 제2 반항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보련. 있죠. 제2 반항기. 제2 반항기는 언제일까요? 제2 반항기는 사춘기 너희 때야. 반항기는 중학교 2학년 애들서부터 시작하는 너희. 그래서 막 문 탁 닫고 들어가고 문 딱 잠가놓고 야 엄마가 잠 좀 깨워줄게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소리치는 너희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제1 반항기 때 아이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때 뭐라고 하지? 미운 몇 살? 미운 몇 살? 4살. 미운 4살. 더 미운 7살 이렇게 하죠. 4살, 7살이 정말 극악무도하게 애들이 좀 힘들단 말이죠. 이런 때를 미운 4살, 미운 7살 이런 때를 제1 반항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많이 쓰는 말이 있어. 어떤 말 많이 썼을까? 기억나? 어떤 말 많이 쓰니? 너희가 많이 썼었어. 이런 말. 싫어. 안 해. 내가 할 거야. 이런 거. 이런 말 많이 썼었어요. 써놓으세요. 싫어. 안 해. 내가 할 거야. 이런 말. 자, 그 다음 독립심이 강해 독립심이 생겨서 스스로 하려고 한다. 신발도 스스로, 밥도 스스로 하려고 많이 하는데 이때 많이 흘리고 엄마랑 막 싸우고 이런 거 많이 있긴 한데 스스로 하려는 거 많이 있어요. 자, 니은번 봅시다. 이게 비슷한 말인데 스스로 하려고 해서 아이고 잠깐만. 스스로 하려고 해서 여기 니은번 쓰셔. 자율성의 발달이에요. 자율성의 발달. 그래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스스로 양말도 신고 막 이런 거 해보는 거 많이 좋아요. 근데 얘들아 진짜 얘들 어떠냐면 이런다. 유치원 가야 되는데 옷을 자기가 골랐다면서 한겨울에 엘사 드레스 입고 나와. 얇은 엘사 드레스 옷 입고 나와.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할까? 너 옷 잘못 입었어. 춥단 말이야. 다시 두꺼운 거 입고 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애는 그 옷을 안 벗으려고 그래. 또 양말 신고 와 이랬더니 엄마 나는 노란색 빨간색이 좋으니까 오른쪽엔 노란색 왼쪽에 빨간색 양말 신을래요 하고 짝짝이를 신고 나온단 말이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 이런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번쯤은 아이들이 이렇게 놓고 유치원에 갔더니 이 추운 겨울날 나만 엘사 옷 입고 왔구나 이런 걸 느껴보는 것도 좀 필요해. 그래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뭐 이런 데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아이들이 결정한 그 옷이나 아이들이 결정한 머리나 아이들이 결정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물론 매번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아이들은 혼자 초등학교나 가면 스스로 계획을 짤 수 있고 또 스스로 학습하는
활동하는 거 가능하고 스스로 뭔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능력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엄마가 강제로 했다고 해서 이런 게 딱 사라지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거. 그 다음 디귿번. 자, 지금 디귿번은 할 말이 많죠. 정서, 통제가 미숙해요. 얼마나 미숙한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유학의 가장 큰 정서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정서, 통제가 미숙하다는 얘기야. 통제가 뭐야? 이걸 억누르는 게 미숙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무슨 선물 받고 싶어? 무슨 선물 받고 싶니? 로봇 선물 받고 싶었어. 근데 이 로봇을 너무 받고 싶었는데 정말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로봇 선물 준 거야. 그래서 이 5세 아이가 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 로봇 선물 받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차 1번 거실에서 엄청 뛰어. 그 다음 2차 어디서 뛰어? 소파에서 뛰어. 3차 어디? 침대에서 뛰어. 엄청 뛰고 난리 부르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심지어 밑에 있는 아줌마까지 다 알아.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기쁘면 이 기쁨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반대로 아빠가 로봇을 선물을 사주셨어. 크리스마스 날 로봇 했는데 얘가 감사하다고 1번 90도로 인사해. 어디가 되고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와서 조용히 속으로 웃어. 속으로 웃는다. 이 아이는 병든 아이야. 유치원생이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뭔가 억압된 게 있어서 아이들이 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유아기 때는 정서를 통제하는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다시 말하면 기쁨, 슬픔, 화남, 이거를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잖아?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런 정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정서 통제가 미숙하다, 정서 통제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부모님 오시죠. 초등학교에서는. 그러나 초등학교와 다르게 유아기는 정말 정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야. 정서 통제가 안 돼. 통제 미숙. 그러니까 아이들 어떡하죠? 아이고 왜 이러지? 쏘리. 기쁘면 너무 기뻐. 기뻤다가 갑자기 화나. 갑자기 슬퍼. 또 갑자기 또 기뻐. 이런 정서의 지속 시간도 짧고 화난 것도 너무 온몸으로 표현하죠. 나 화났다 뭘 확 집어던지기도 하고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사줘? 그럼 나 진짜 울어버릴 거여서 엄마 막 울기도 하고 바닥에 땡글땡글 구르기도 하고 엄마한테 완전 치대기도 하고 이 하나하나의 애들이 충실하게 자기 정서를 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유아기는 자기 정서 통제가 미숙하고 그 다음에 정서의 지속 시간이 짧다. 이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표현 봐봐. 프린트 보면 정서를 빈번히 강하게 표현하고요. 정서가 잘 변해서 한 정서의 지속 시간이 쓰셔. 지속 시간이 어떻다고? 써라. 짧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상상력이 발달해서요. 상상력이 발달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막 꿈에서 어제 책에서 읽었던 잠깐만. 어제 책에서 읽었던 뭐 이렇게 늑대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되게 두려운 일에서 막 뛰어가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든지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 자다가 막 울기도 하고 자다가 땡깡 피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건 유아기 상상력 때문이야. 그 다음에 형제의 또래가 강한 뭐를 갖냐면 질투심, 경쟁심, 경쟁심 이걸 가지기도 해요. 얘들아 영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따라서 써야 돼. 써야 된다. 질투심, 경쟁심을 가지기도 해요. 선생님 좀 잠깐 봐봐. 여기 첫째들도 많을 텐데 처음에 첫째가 태어나잖아. 첫째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경사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 그 다음에 삼촌, 이모면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등어리가 땅에 댈 수 없을 정도로 맨날 안아주고 업어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첫째 입장에서 어느 날
엄마가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왔어. 보니까 둘째 애라는 애 이름의 아이야. 못생긴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맨날 나만 바라보던 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얘한테 관심을 보이네?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싹 사라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갖는 거야. 여기로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난 누가 미워졌을까? 내 관심을 빼앗아간 이 첫째는 내 관심을 빼앗아간 둘째가 너무 밉겠죠. 그래서 둘째한테 해코지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할까?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안 보는 사이에 배를 꾹 밟고 지나가고 그다음 안 보는 사이에 꼬집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실제로 17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언니가 이렇게 눈, 코, 입 있으면 가위를 던져서 이마에 완전 꽂혔대요. 어떤 애는요, 목탁 있잖아. 목탁, 이게 방망이로 애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진짜 자기의 그런, 그거를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내뱉는 거죠. 이렇게. 얘들아, 배터리가 좀 부족한데, 될 때까지 하고 선생님 또 접속할게. 50분까지 꼭 들어와 있어야 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게 질투감이 많은데, 방법은 엄마가 첫째를 더 예뻐해주면 돼요. 나머지 부모, 아버지나 조부모나, 이모나 삼촌이 모두 다 둘째를 바라볼 때, 첫째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때 첫째가 나는 아직 부모님 엄마가 날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 우리 가족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둘째가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내 편이니까 나 괜찮겠어 해서 둘째를 첫째가 챙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런 질투심이 많이 사라지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 또 셋째가 있어도 셋째가 태어나도 셋째한테 느끼는 감정이 둘째가 똑같아 첫째랑. 그래서 아이가 많이 태어날수록 특히 엄마는 그 전에 있던 아이들한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갑자기 아이가 잘 걷던 애가 유모차 태워달라고 하고 잘 먹던 아이가 젖병 달라고 하고 잘 자던 아이가 밤에 오줌 싸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요까지 그래서 애들 질투심 경쟁심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까지 오늘 수업 마치고 요까지 오늘 수업하고 나머지 이거는 6차시 수업으로 합시다. 자 지금 아까 본 영상 있잖아.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수업한 거 과제 제출로 지금 눌러서 제출하시고 찍어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프린터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빈칸에 있는 거를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